라면은 라멘. 한국인처럼 라면을 좋아하는 국민은 드물 것입니다. 퍼뜩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라면 상무라는 단어도 있더군요. 또한 놀라운 것은 한국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혹은 비즈니스 좌석에서는 공장에서 만든 인스턴트 라면을 제공하는 모양입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왜 이코노미석에도 주지 않는 값싼 공장 라면을 대접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한국에서의 라면의 인기도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라면은 일본에서도 무척 인기가 있으며 라멘으로 부릅니다. 라면 전문 잡지도 있으며 상당한 층의 마니아도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라면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면은 일본에서 라멘으로 부릅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와 메밀국수 즉 소바가 일반적인 음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메이지 시대가 시작하며 파스타와 마카로니 등이 일본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때 외국인들과 함께 들어온 중국인들에 의하여 중화면이 유입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중화면은 시나소바라고 불리우며 길가의 포장마차 등에서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나란 차이나를 말합니다. 그러나 메이지 텐노 말기부터 다이쇼 텐노 초기에 걸쳐 요코하마에서 시작된 중화면이 곧 라면의 시작이라는 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이쇼 텐노 시대부터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중화면은 현재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하나인 라면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지요. 1960년대 중반에 삿포로 라면의 붐이 일어나고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삿포로 라면은 인스턴트 라면으로도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면과 순한 스프의 맛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중화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말하는 중화면은 보통 라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끼소바와 튀김면 등에도 사용됩니다. 라면의 맛은 스프와 면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면은 굵기와 식감이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지요. 그래서 라면을 주문받을 때 점원이 가느다란 면에 호소멘, 살찐 면에 후토멘 하며 선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신라면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로서 많은 분들이 매운맛을 꼽더군요. 하지만 저는 굵은 면을 성공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라면을 끓일 때 분말 스프는 버리고 건조 야채와 면, 마늘 사용합니다. 면의 굵기와 식감 역시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요. 면의 굵기는 번호를 사용하여 구분합니다. 북쪽의 홋카이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뚱뚱한 면, 즉 후토멘의 경우 8번이 3.6mm 면, 10번이 3mm 면, 12번이 2.4mm 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남쪽 후쿠오카 지역의 하카다 라멘이 주로 사용하는 가느다란 면, 즉 호소멘의 경우 28번이 1.1mm 면, 26번이 1.17mm 면, 24번이 1.23mm 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짝수 번호의 면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홀수 번호의 면도 존재합니다. 각각의 번호는 보통 0.3mm 간격으로 그 차이를 구별한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0.3mm라는 차이가 크지 않기에 짝수 혹은 홀수만을 사용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라면집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손님들에게도 그러한 방법으로 면의 굵기를 제공하겠지요. 그렇다고 이 모든 정보를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면의 굵기는 6종류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극호소멘, 중호소멘, 호소멘, 후토멘, 중후토멘, 극후토멘 등의 6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라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면의 식감은 굵기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면의 두께 역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굵기에 맞추어 면의 두께를 정하는데 보통 정사각형으로 정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면의 굵기가 2mm이면 면의 두께도 2mm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2mm에서 0.7mm 사이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데는 니가리, 라 불리우는 간수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처럼 라면의 면에도 빠뜨릴 수 없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칸수이라고 하는 간수를 말합니다. 라면 특유의 풍미는 이 칸수이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 간수는 처음 내몽골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잔디나 나무 뿌리를 태워 남은 채에 물을 부어 간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우물물이 사용되기도 하였지요. 지금은 이들의 녹아있는 주성분에 칼륨과 나트륨의 탄산염 혹은 인산염을 원료로 사용하며 그 중에서 한 종류 혹은 두 종류 이상의 혼합물을 간수라고 합니다. 간수의 성분이나 순도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그 규격이 정해져 있어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면이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은 밀가루에 포함되는 천연의 색소에
간수가 작용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간수가 들어가야 라면이 되는 것이지요. 간수를 넣지 않으면 라면이 아닌 우동이 되고 맙니다. 옛날에는 상당한 양의 간수를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수의 사용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간수의 냄새는 스프와 함께 향기를 낸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 라면집은 간수의 농도와 양을 미묘하게 조절하여 자신들이 만든 스프에 어울리는 면을 택하는 것이지요. 면을 만들 때에는 가수율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밀가루가 100이라면 몇 퍼센트 비율의 물을 사용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수율이 적은 면은 28% 정도라고 합니다. 가수율이 높은 것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라면에서 사용되는 면의 가수율은 28%에서 40% 사이라고 하겠지요. 가수율이 낮은 면을 사용하는 라면으로는 돼지뼈를 장시간 우려내는 진한 국물의 돈코츠 라멘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과 스프가 따로따로 제공되는 쯔케멘 역시 가수율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가래떡과 같은 쫄깃쫄깃한 식감의 면을 만들 때에는 가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라면의 면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만 라면의 세계는 생각보다 깊고 넓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인스턴트에 공장 라면을 먹습니다. 일본은 라면집은 한국의 중국집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라면집들은 각각 다른 자기들만의 개성 있는 맛으로 승부를 하지요. 본 영상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일본에 오셔서 라면을 드실 때 새로운 맛과 즐거움이 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라면은 라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44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